제2장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신의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면 자연히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가 그 자신을 발견하면 자유도, 부나 성공도, 번영도 거기에 있다. 사고, 불가사의한 힘.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고력과 그 사고에 따라서 나타나는 외계의 현상에 대하여 잘 생각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사고한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는 참뜻을 아는 사람 또는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매우 적다. 알고 있는 것, 사고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의 일종이라는 정도일 뿐이다. 전기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도 몇몇 전문가를 빼고는 전기의 실체를 아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전기의 실제적 작용을 보고 전기를 잘 아는 척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사고라는 작용을 하는 모습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다. 마음의 작용, 표현의 모습은 아이들과 늙은이들과 짐승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물건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주위를 두루 살펴보라. 만약 당신이 응접실에 앉아 있다면 여러 종류의 가구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시각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물건들이 보이는 그대로일 것이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그 물건들이 어떤 사람의 창조로 말미암아 형태화된 만큼 그 물건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창작자의 사고 또는 착상을 엿볼 수 있다. 가구를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책상이나 커튼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사고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 마천루, 성층권을 비행하는 대형 비행기 및 재봉틀, 바늘 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물건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 근원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힘, 즉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시 더 파헤쳐 들어가면 그러나 완성된 물품 혹은 우리가 가진 물품의 전부는 창조적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다. 에머스는 우리들 행동의 근원은 사고라고 말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세계는 사고에 의하여 지배되고 외계에 있는 것의 전부는 우리들 마음속에 본래부터 그 대상물로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만물은 우리들 사고의 산물이다. 당신의 일생이라는 것도 당신의 사고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의 몸인 뼈와 살과 힘줄은 그 70%가 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별로 가치 없는 몇 가지 화학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사고라는 것은 당신을 현재 당신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성공의 비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생각하는 힘에 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강한 사람이 약하게 된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례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당신이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버스를 타기 위해 다름질을 치고 자동차를 타고 소풍을 가고 하는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손 한 번 들 때에도 손을 들겠다고 사고의 충동에 의한 행동임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동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뒤에는 놀랄 만한 강한 힘이 숨어 있다. 당신의 걸음걸이, 몸짓, 말투, 옷 입는 버릇 등도 모두가 당신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느릿느릿한 행동은 느릿느릿한 사고를 표현하며 단정한 행동은 자신의 찬 마음의 내부를 밖으로 표시한다. 당신의 외모는 곧 당신의 내부에 숨어있는 의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란 자체는 당신의 사고의 소산이다. 그 사람의 신념이 곧 그 사람 자체이다. 사고는 모든 성공, 물질적 이득, 발견, 그리고 모든 공적의 근원이 된다.
사고 없이는 대제국도 있을 수 없고 대재산, 철도, 노선, 로켓, 우주선, 기타 문화재도 무엇 하나 있을 수 없다. 만약 우리에게 사고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원시 시대에서 한치의 진보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의 사고는 성격, 인생, 행로, 일상생활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뜻을 이제는 쉽사리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에 의한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의 발동이 없다면 그런 모든 사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성경에 사람이 뿌리는 씨는 그 뿌린 사람이 거둔다 라고 한 뜻과 섹스피어가 선도 악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만들 뿐이다 라고 한 말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A. 에딩턴 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들의 상상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사고의 힘으로 생겨난 마음의 산물이라고 한다. 에딩턴 경과 같이 유명한 대물리학자인 제이 진즈 경도 우주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존재하는 위대한 우주적 마음의 사고 방법에 의하여 창조된 데 불가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세계의 대과학자나 현대의 사상가는 고대의 현대인들이 사색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말하고 있다. 인간이 처음으로 지상에 생겨난 초기부터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잘 이해한 사람에 의하여 인류 역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제왕, 무인, 정치가들은 사고가 정말 위대한 것임을 말해주는 마음의 과학을 체득하여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 움직이고 다른 사람, 특히 자기보다 강하고 확신에 충만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때로는 위대한 자유의 길로 또 때로는 민중을 노예의 길로 몰아넣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길을 알아 인생의 승리에 도움이 되고 또 자기의 위대한 힘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오늘날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사념의 힘이 큰 마력을 가졌다든가 사념과 물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말을 하면 소리 높여 조소할지도 모른다. 사실은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사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감히 웃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사념, 즉 생각한다는 것의 힘이 지구 전체의 표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 때라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문필가요 시인인 G. 러셀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이룰 수가 있다. 그 증거로 러셀은 자기의 뜻대로 대문필가, 강연가, 화가, 시인을 겸한 대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즉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좌우돼서 그 틀에 박혀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생활에서 듣는 것, 신문이나 잡지나 서적에서 읽는 것, 영화나 연극 또는 텔레비전에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항상 접촉하는 사람들의 회화에서 우연히 듣는 말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다. 그중 일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잠겨있는 생각과 일치되어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의 영상을 그리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도 많아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높고 원대한 이상에서 떠나 방황하게도 한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고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해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하겠다. 엘도라도가 여기 있다. 마음의 활동을 지배하는 인과의 법칙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내부에 있다라든가 마음은 모든 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한 것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 것은 100여 년 동안에 걸쳐 실업계에 성설하고 일컬어지는 잡지 상업과 금융에 게재된 황금향이란 논문이다. 이제 그 요점을 간추려 적어보기로 하겠다. 황금과 보석의 보고인 황금향, 엘도라도는 어떤 사람의 문전에나 있다. 당신의 이상향은 당신의 발밑에 있다. 당신의 행운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을 뿐이요. 당신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남모를 행운과 탐욕과 신랄한 수완으로 금광을 파내어 푸른 하늘 및 넓은 바다에서 행운의 배를 띄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풍성한 인생을 혜택받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종교와 철학은 그것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으며 역사와 과학은 그것을 증명한다. 모든 것은 생명을 은혜받고 그것을 풍부하게 보존해 간다는 것이 일대 원칙이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야 한다. 대가의 자원에 한도는 없다. 당신이 바라는 물건이 귀중할수록 그 값은 비싼 법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들 자신의 정신이라는 황금을 제공하고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의 황금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정신의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면 자연히 손에 들어온다. 그가 그 자신을 발견하면 자유나 부나 성공도 번영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무슨 재치 있는 재담으로 여길지 모르나 결코 재담은 아니다. 미국의 역사와 전기류, 또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확증을 일상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인간의 사업을 보고 정신의 황금을 발견한 사람의 힘은 영속적인 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약동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은 것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힘만이 넓은 국토와 권력과 영달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금력과 신용에도 반드시 그것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사고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한 경제적 원칙이 아니라 정신에 관한 법칙임을 알 것이다.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같은 법칙이 인력에 있어서도 과학과 친화력에 있어서도 운행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가장 최대의 황금향이었다.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력으로 기적을 실현시켜 자기 자신은 물론 인류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착취라는 것이 없고 천혜의 선물인 홍수가 있었다. 선취자나 영구한 소유주로부터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공평한 계약 밑에서 그 산물이 누구의 손에나 들어갈 수 있었다. 스스로 애써 성공한 활동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온갖 자금과 신용을 사용할 수 있다. 마케이 오브라이언, 하스트 페이아 등 19세기 중엽의 용감한 청년들은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을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황금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 같은 발견이 꼭 필요했다. 만약 거기에 황금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몫을 받자고 서로 격려했을 것이다. J.J. 힐과 같은 자유정신에 불타는 사나이에게 있어서 마음의 부는 얼마나 큰 것일까? 그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광야를 뚫고 무의 경지에서 유의 경지로 대륙 횡단 철도선을 부설했다. 그의 미치광이 노름이 철도 왕국을 이룩해냈다. 그의 정신력에 의하여 산림과 평온이 엘도라도로 변해졌다.
이와 같은 힘으로써 암스테르담과 런던 시장에서 필요한 황금과 신용을 획득하고 추운 북서부 지방의 수백만의 미국인을 위하여 일대 번영을 쌓아올려 그 부를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 T.A. 에디슨이 죽기 전 몇 해 전에 아이디어는 우주의 공간에서 온다. 이런 말을 하면 의외로 느껴지거나 혹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랴. 생각이란 공간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에디슨은 확실히 그런 방면의 진술을 알고 있었다. 그만큼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체내에 있는 황금향을 발견하여야 한다. 힘은 풍부하고 자원은 무진장하다. 교회의 목사가 말하듯이 주어지는 수는 받는 사람의 수와 같다.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의사이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의사는 가속도를 붙이며 황금향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풍부하고 강력한 상상력에 의하여 무엇이든 하나의 형체를 만들 수 있다. 대물리학자 파라셀셔스는 사람의 정신은 누구라도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위대하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상에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신념의 힘에 의하여 상상은 자극되고 완성된다. 의심이라는 것이 종종 완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념의 힘으로 상상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념만이 의사를 확립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념이란 인격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구원의 손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잡아도 그것은 개인의 것이어서 각자가 자기를 발견했을 때 온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영원한 자기와의 일치를 완성시키는 일이다. 자기 표현력이 강한 사나이가 이 황금향을 쌓는다. 사람들이여 자기 자신을 알라. 즉 모두가 각각 자기를 알라고 하는 이 말은 최고의 금원이 아닐 수 없다. 자기를 알 때 그는 이미 황금향의 주인이다. 그들은 청춘의 샘물을 마시며 언제든지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위의 말 속에서 파라셀셔스의 말은 다시 읽고 음미할 가치가 있다. 만일 당신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 틀림없이 훨씬 더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저 무턱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만으로서는 성공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뚜렷이 사람들 눈에 띌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이외에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이 필요하다. 그 무엇이야말로 창조적 생각,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이 필요하다. 역사상에 보이는 위대한 성공자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안에 의해서 성공을 불러왔다. 이들 성공자들의 손과 발과 육체는 다만 그들의 머리를 돕는 일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원인은 당신의 욕구가 당신의 몸의 일부가 되고 당신이 사물과 생각하는 자세와 그 목적의 한 줄기가 되고 당신의 정력은 거기에 집중되어 쉴 새 없이 그 일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당신이 구하는 바가 금전이든 명예이든 혹은 지위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 다만 어떤 것을 구하든 그 목적하는 바가 당신 생활 속에 불타오를 만큼 강한 욕구로서 지속시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목적의 달성 같은 것은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나치게 힘든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하고 혼자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리라는 것은 없다. 믿는다고 하는 데서 오는 불같은 힘을 이용하여 당신의 체내에 가지고 있는 힘을 약동시키면 무엇이나 이룰 수 있다. 다만 그 힘의 강약이 당신의 승리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기혼자라고 하면 당신은 그 여자를 당신의 처로 만들기 위하여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면서 애타는 긴장으로 지난 날을 보낸 추억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신을 소모시키는 괴로움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날 즐겁게 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실제로 사용한 그 힘은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바로 그 과학의 기술로서 당신은 그때 그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일생의 반려자를 획득하겠다는 욕구는 당신의 그 생각을 가진 뒤 결혼하는 날까지 당신의 마음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 생각 내지 신념은 당신의 하루의 생활 중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꿈에서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의 생각과 욕구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결정짓는 일이다. 그냥 성공을 해보았으면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당신은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그런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결승점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갈구하는 것을 눈앞에 그릴 수가 있는가? 만약 그 성공이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만약 하나의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졌다면 그 목표를 명시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자문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후 당신의 전생일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00사람 중 한 사람도 이런 자문에 명확히 답하는 이가 없다. 대개는 성공하고 싶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물으면 모호한 대답을 할 뿐이다. 그저 그날에 살아갈 뿐. 오늘 일거리가 있으니까 내일도 있으려니 생각하고 노년에 들어서면 그럭저럭 누군가 돌봐주겠지 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코르크 마개와 같이 살아간다. 즉 물의 흐름에 따라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누가 건져주지 않는 한 그대로 흘러다니는 코르크 신세와 같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먼저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확실하게 눈앞에서 그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물론 전반적인 주의사항이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좋은 직업으로 바꾸려 할 수도 새 집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 한 켤레의 구두만을 바랄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 예로서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 많은 이들이 소년 시절에 이미 자기 일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맥미란 수상은 10살도 채 되지 못해 수상이 될 것을 결심하였으며 일부러 다우닝과 1번지 수상 관저에서 사진을 찍은 일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아케다 수상도 학창시절에 벌써 수상이 될 것을 확고히 결정했다.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하여 줄다름치는 것이 승리를 빨리 얻는 방법이다. 비단 수상만이 목표가 아니라 대사업가가 된다든가 세계적 건축 기술자가 된다든가 위대한 예술가가 된다든가 하는 등 목표는 아무 것이라도 좋다. 필요하다는 것과 바란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사업 관계로 새 자동차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요구될지 모른다. 필요에 의해 대상을 요구할 때 그 대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것은 빨리 사들여야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힘들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책임감이 내부적으로 새 힘을 길러주고 외부로는 새 자력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생활을 변경시킬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즉 신념의 힘에 의해 당신의 인생에 여분의 가치가 생겨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하나 이루어내고 싶다던가 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상의 것을 얻어내고 싶다면 욕구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강렬한 욕구가 아니면 아무 일도 달성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 명탐정 셜록 홈즈를
창작한 코난 도일은 오랫동안 영국 심리학회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는 사고 속에서 건설하는 힘과 파괴하는 힘에 있어서 그것은 산이라도 움직이는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디서 오는 것인가, 즉 그러한 힘을 방사하면 단단한 물질을 분자가 분열하는 사태도 일어나지만 그 힘이 사람의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은 내가 여기에 인용하면 물질주의자들은 나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레이더가 어떤 일을 하고 라디오의 전파가 어떻게 목재와 벽돌과 강철 그 밖에 이른바 단단한 물질에 침투하여 가느냐 하는 것을 조금만 상기하여 본다면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념의 힘이 과연 무엇이든 만일 그것이 아주 빠른 진동수를 가진 것이라면 단단한 분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까닭은 없을 것이다. 주사위의 숫자도 마음대로 조절한다. 직업적 도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강력한 사념의 힘을 내면 화투나 투전이나 롤레트 같은 것의 승부에 있어 이른바 이김수가 나는 것이라고 한다. 필자의 친지 중 한 사람은 거리 모퉁이의 담배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기계통에 손잡이를 두서 번 일렁일렁 하다가 돌릴라 치면 틀림없이 최고의 상을 손에 들고 나오곤 했었다. 그래서 한 번은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기분이 나쁠 때는 절대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이기고 오는 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자신이 없을 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임을 하러 가기에 앞서 마음속에 오늘은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되더군요. 무슨 실없는 소리냐고 일축해 버릴지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다. 유력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마음이 과연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데 일부 실험 결과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실험은 그다지 대대적으로 선전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모를 공표하는 기사는 이따금 발표되고 있다. 그와 같은 실험 가운데 아마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듀크 대학이 한 실험이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바로 J.B. 라인 박사가 지도하는 일단의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키네시스를 증명한 실험이다.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는 마음의 힘이 물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결코 무책임하게 시정을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다. 군대 안에서 오락용으로 쓰고 있는 주사위를 특별히 실험을 위하여 고안된 기계를 써서 던졌다. 기계를 써서 던진 이유는 사람 손의 영향과 재주를 부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1934년 이래 20년 동안 걸쳐서 실험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라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다. 실험 대상자는 주사위에 대해서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주지 않고 주사위가 나타내는 성적을 조절할 수 있다. 즉 6이든 5든 3이든 필요한 것을 내려고 마음을 집중하여 던지면 비록 자기 손이 아닌 기계에 의해 실험자는 몇 번이나 주사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수없이 거듭되는 사이코키네시스의 실험에서 나온 스코어를 보면 어떤 수의 조합이 나오라고 마음을 집중시키면 예부터 그것이 나올 확률이 100만 분의 1을 깨트리고 같은 숫자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왔다. 공포심은 불행을 초래한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실험은 상상은 동수의 물건을 창조한다. 상상은 물체와 서로 관련된다. 상상은 그가 지향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라는 말들을 실증하고 있지 않은가? 구약 성서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을 미쳤구나. 우리가 공포한 사념을 가지면 그것이 일종의 창조력을 가지고 불행한 사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사상은 적극적인 결과를 끌어들여온다. 상상의 성질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자기의 사상 같은 것을 창조한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울 만한 힘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대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의 지론은 사고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 지배력은 인간이 알지 못했던 광범위한 한도에까지 미치지만 그것은 강도와 정서의 성질, 감정의 깊이, 진동 강도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방송국의 파장이나 전력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사념의 항상성과 농도와 강도에 정비례하여 창조력과 지배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규명되고 있으나 사념이라는 것이 과연 전기 에너지의 일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종류인지 더욱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그러나 전기학계의 대천재 니코드루스 테러스가 암시한 고주파의 전기 실험을 시험해 본 일이 있는 나로서는 방사라든가 진동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본능적으로 전기와 결부시켜 그 현상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그러는 편이 나에게는 알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수에서 발진되는 진동을 실제로 기록할 수 있는 기계를 완성했다. 이 기계는 어디까지나 정신 건강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감정과 꿈 또는 먼 장래에 일어날 질병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944년 예일 대학의 H.S. 바야 박사와 그 지도하에 있는 연구원들은 12년간의 연구를 계속한 결과 모든 생물은 자기 몸의 주변에 전기를 발산하고 그 속에 쌓여 있으며 또 생명력은 전기적 힘으로 우주의 각종 생명체와 연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옛날부터 불가사의론자와 신비주의자 또 형이상학자들은 인간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보았다는 신뢰도 많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예일 대학의 실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그것을 전기성과 관련시켜 설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옛날 헬머스 트리스메기다스와 그 일파의 철학자들은 전동설을 주장했다. 대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의 사람들이지만 만물은 진동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오늘날이 과학에 말하는 전자파이다. 모든 물질은 일렉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기를 띤 밀입자가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 더 좋은 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나는 진동이라든가 발진이란 좋은 말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전력을 가진 밀입자의 주파수가 변하면 물질의 본체도 변한다. 여러 물질의 상위는 진동 구성, 즉 일렉트론과 프론트의 수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 옛날 연금술사들이 쓰고 있던 힘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들은 값싼 분자나 금속들은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병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국의 물리학자 라더포드는 라디오 방사능의 연구로 유명한 사람인데 분자가 열등한 금속을 고급의 금속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설을 전자파 이론으로서 설명하고